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평소보다 네. 목소리가 센 이유는 네. 이게 2월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뭐라 찍으니까 힘드네요, 사실, 솔직히. 예. 지금 제일 기분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애들이 수업 30분 남겨놔서.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수업이 이제 다 끝나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였구나. 서운해하지 말아야겠다. 자, 저희가 네 번째 주제를 잡았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2월 말이잖아요. 2월 말이면 이제 3월 신학기 개강이 되고, 3월 신학기 개강이 되면 이제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마지막 내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위주로 그렇죠.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예비고1은 이제 거의 전쟁과 같은 내신 싸움이 시작되고, 중3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특목고 자사고를 관련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또 한 번 전쟁을 치러야 되고, 중2는 자유학년제 끝나고 첫 번째 시험이고, 이거 뭐 두루두루 이제 상당수의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바로 내신의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냐라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나눌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갈무리 형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지난 시간에 해 주셨던 거 연장선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신학기 내신 대비라고 내신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신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입시 제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좀 수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렇게 보면은 수시 정시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수시, 뭐 좀 정시의 수능은 이제 고3 뭐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고등부로만 먼저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은 이게 국어 과목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예비고1은 국어고 이제 예비고2는 좀 문학에 아무래도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다시 또 맨 처음으로 좀 돌아가면은 사실 학생들이 저는 일단 대전제로는 아까들도 말씀하셨지만은 학교 수업을 우리 학생들이 충실히 수업을 듣는 거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학교 선생님들이 뭐 업무과다로 인해서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뭐 다 그렇다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제일 전제가 되는 거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근데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갖고서는 그렇게 따라가면은 또 내신 잘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필요한 거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일정 부분은 어쨌든 그 학원에서 그 학원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는 학원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라온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학원을 뭐 그냥 이유 없이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어서 5시간 공부해야 될 거를 진짜 1시간이나 2시간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 핵심도 짚어주고 이러니까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학교 수업에 충실히 좀 하고 그다음에 너무 식상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보조적이기는 하더라도 그 학원에 좀 도움을 좀 얻어라. 그래서 그런 학원을 좀 발품을 좀 파셔서라도 좀 아까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역의 학원들이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를 하니까 그런 믿을 만한 학원에 좀 보내서 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선행이라는 말을 쓰면은 요즘은 이제 교육부에서 뭐 제지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해놔야지 지식의 양이 중학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어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영어, 수학, 과학, 사탐 뭐 이게 진짜 애들은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밀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과목들은 이제 내신하다가 이렇게 포기를 해요. 더더구나 시험이 이제 뭐 4일, 5일 이렇게 보게 될 때 과목이 뭐 하루에 하나씩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3과목, 어떤 때는 4과목까지 어느 학교인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말 학생들은 정말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월 달이 되어서 학교 수업을 충실히 쫓아가는데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내신 대비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좀 식상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학원 좀 잘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좀 따라가서 미리 좀 배워두면 나중에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시기도 정해져 있고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크게 이렇게 뭐 비문학과 문학이 있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오히려 저는 비문학 독서를 많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문학을 많이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시의 우리가 함축성이라든가 뭐 비유와 상징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처럼 학생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생이 내가 시가 좋아 또는 소설이 좋아 이런 것과 그러니까 진짜 중등부에서 잊어먹지 마셔야 될 것은 교과목으로서의 국어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그런 것들도 만약에 고등학교를 좀 대비를 할 때에는 이거 좀 제가 뭐 자꾸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굳이 꼭 학원에 다녀야 되냐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도 있긴 하는데 만약에 입시 쪽으로 내가 아이를 어느 정도는 좀 방향을 좀 잡고 그런 쪽으로 우리 아이를 좀 공부를 시켜야 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미리 그런 것들을 좀 해놔야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아이의 학생의 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재대 지금 방송 사고 날 뻔했어.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왜 봐? 저희 막 그라운드 난입한 것처럼 막 난입당할 뻔했어요. 저희가 자동문으로 만들어 놓고 철문으로 또 이걸 이중 봉쇄를 해놔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갈무리 형님 좀 이따 한 말씀 더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공부할 것들 충분히 좀 예습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니까 선행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갖고 있는 차이가 있죠. 선수학습과 선행학습을 좀 나누더라고요. 선수학습은 6개월 정도, 그렇죠. 선행학습은 1년 정도. 그러니까 선수학습과 선행학습의 목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좀 다르게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들어요. 그러니까 선수학습의 경우는 바로 한 학기 뒤의 시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선행학습은 그 교과가 추구하는 근본적 역량을 좀 향상시키는 그렇게 준비되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내신 대비를 위해서 좀 시급히 이제 준비할 것들 말씀을 이제 드리면 저는 이제 날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촬영하는 날은 2월 3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 알람 시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날짜 여러 개 있는데 저한테는 D 며칠이냐면 이제 3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8일뒤가 언제냐는 거죠. 오늘은 2월 3일이고 계산해 보면 3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날짜가 2월 지금 보니까 27일로 돼 있어요. 네. 맞죠? 네, 꼭 보실 겁니다. 네. 들으실 거고 할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열흘 뒤면 이제 3월 10일이 올고 그때가 이제 뭐냐면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전국연합 모의고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3학년들은 너무 중요하고요. 2학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학년 올라온다는 건 입시라는 과정이니까 이제 스타트가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고 이제 고1 학생들은 이제 입학한 후에 열흘이 안 돼서 첫 시험을 보게 된 건데 그게 전국 단위 한 40만 명이 보게 되거든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내신 대비와 무관할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아까 선행을 하던 선수를 하던 공부한 과정들을 냉정하게
또 어떤 객관적 평가받는 게 3월 달 첫 시험이거든요. 그럼 그 시험의 결과가 두세 달 동안의 어떤 공백기에 나에게 있는 첫 번째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지표가 되면 내가 그동안 어떤 공부를 잘 해왔다면 점수가 상승되는 데 맞는 거고요. 제가 공부가 좀 잘못됐다면 점수가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로 한 달 뒤에 있게 될 내신에 대한 예측 모델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지난주 주제가 수능과 내신이었는데 수능과 내신의 기반 학습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준비했던 3월 달 모의고사 성적이 곧 한 달 뒤에 있을 내신 성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또 우리 만약 이 방송 듣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날짜에 이제 열흘 뒤에 오게 될 이 시험에 대한 준비를 얼마큼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이것이 내신의 어떤 첫 번째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요 방송한 다음에 한 3주 뒤 정도에 이제 날짜 도래하겠죠. 그럼 저희 학원은 지금 뭘 했느냐 아마 그 3주 안에 여기 계시는 원장님과 동일하실 거예요. 벌써 학원에서 매주 모의고사를 봤을 거고요. 그리고 1대1 피드백하면서 아이들에게 개별 상담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저희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 한 달의 과정을 준비해 온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성적 향상도가 이제 얼마큼 되느냐가 평가받는 게 3월 12일 날 시험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제 이게 좀 첨언한다면 저희 이번에 저희 국어 전문 학원이니까 이제 우리 전국 그 학원 교육 중에서 저희랑 상반된 교육하는 곳들이 있어요. 윈터스쿨이라고. 그러니까 윈터스쿨 뭐냐면 기숙사라든지 가서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보름 정도를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달 정도를 이제 출탈하는 거예요. 학원은 이제 공백기가 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그 기간에 없는데 근데 저희가 윈터 갔던 친구들하고 저희 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는 시기니까 너희가 이제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가서 한 달 동안 공부했을 때 양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원 아이들 그냥 쭉 공부했던 아이들 공부를 비교했더니 이건 아마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 동의하실 거예요. 적어도 3배에서 5배 차이 나요. 그 공부 양을 따지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뭐 공부에 100을 했다면 실제 윈터 간 친구들은 얇은 책 하나를 거의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저희 공부량의 20%를 못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2월 달에 보낼 때 저희 학원이나 또는 이제 우리 암 계시는 전문가들께서 동일하실 거예요. 3월 12일 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내신의 첫걸음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제 마지막 조금만 드리면 그 성적표를 이제 보는 방법을 저는 아이들하고 부모님께 꼭 안내해 드리거든요. 근데 성적표 중에 특히나 이제 그 예비 1학년들은 처음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 성적표 보면은 점수가 들어가 있는 게 원점수가 있고 그다음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고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점수는 의미 없는 거는 저희들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모르시죠. 원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등급 표준 점수란 건 되게 중요한 거지만 고3들만 적용되는 거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제일 편하게 보는 게 등급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이다. 근데 그 등급이라는 부분을 잘 보면 안에 등급에 이제 퍼센테이지가 되게 그 광범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1등급은 4% 이내고 2등급은 7%까지 들어가니까 실제 그 등급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 100분이라는 점수가 보면은 이제 100명의 몇 등이라는 전체 등수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등수 알 수 있다는 건 좋은 점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성적표에 혹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학교 내에서의 등수가 나와 있어요. 3월 달 시험은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이제 본인 성적이 2등급인데 100분위는 예를 들어서만 90한 3%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250명이면 250명 중에 몇 등이라는 등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2등급이면 보통 우리가 뭐 한 250명이면 몇 등 정도 돼야 되나요? 예, 7호 30등 15등. 30등 정도 해야 되잖아요. 30등 15등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2등급이면. 그런데 이 아이가 내신 그 우리 학교 등수를 봤더니 한 80등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수능 쪽 공부는 잘했는데 그 학교의 내신에서는 밀렸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학교의 아이들이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아이가 한 4등급인데 학교 등수로는 한 2등급 나온 거예요. 등급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면 좀 조금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내신을 잘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비 고1 고등학교 입학한 첫 친구가 봤을 때 자기의 3월 10일 날 성적을 가지고 첫 자기 내신에 대한 그 어떤 가늠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그 고1 같은 경우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저희 공부를 시키고요. 고2나 고3은 입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어떤 그 향상도를 볼 수 있는 게 결국 3월달 또 첫 시험이니까 지금 아마 학원들은 거의 초비상으로 돼 있죠. 지금 코로나가 좀 힘들지만 저희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열심히 아이들 마스크 쓰고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내신을 어떻게 하면 실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할 것인가 말씀드리면 지금 부모님이 이 방송 들으셨을 때 꼭 날짜를 3월 12일 날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신의 첫걸음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네.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성적표와 관련해서 또 한 번 또 네.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말씀하셨던 백분위거든요. 근데 재학생들은 백분위를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백분위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아마 그 수능 이제 모의고사 끝이 나고 나면 분석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누적 네. 도수가 나와요. 점수대별로. 예. 그것도 좀 점검해서 예. 자신의 위치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재학생들의 경우는 고3이 될 때까지 100분위를 기준으로 자기의 위치를 늘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극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00분위 99 이상 99, 98까지는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98이나 99를 받는 친구들은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지만 끄트머리에 걸린 아이들 보통 이제 국어의 경우는 4.7% 정도에서 그렇죠. 1등급이 네. 형성이 되면 96이나 95점 붙는 아이들은 1등급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1등급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N수생이 들어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2등급이에요. 네. 저희가 재중반에서 강의를 해보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저 학생 때 모평 때처럼 점수만 나왔으면 네. 재수 안 어디 했어요. 갔어요? 근데 이상해요. 늘 그랬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특히 2등급 원절이 있는 친구들 이게 네. 종하늘 교육 자료로 기억이 되는데 100분위 대별로 수능 때 하락하는 점수의 폭이 나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위권의 경우는 한 1에서 2 정도 100분위가 떨어지는데 중상위권의 경우는 2에서 3 네. 중위권은 무려 3에서 5가 떨어져서 네. 점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 이 사실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더불어서 제가 이제 내신 이야기, 그러니까 신학기 준비하는 그 이야기를 좀 꼭 드리고 싶은데 저는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그럼요. 이재식 원장도 수행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어교과의 수행평가의 유형을 보면 대체로 학교들마다 거의 비슷해요. 특자가 아닌 이상은 말하게 하거나 글로 쓰게 하거나 글로 쓴 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좀 이렇게 유창할 수 있는 준비를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그 미디어를 좀 활용하게 하죠. 그러니까 PPT나 프레지를 통해서 발표하게 해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UCC를 만들어 제출하게 하기도 해요. 어떤 중학교에서는 실제로 시험 안 치고요. 그 UCC 제작하는 걸 전부 다 제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디 꼭 컴퓨터 학원에 가서 배울 필요가 없이 요즘 뭐 너튜브에서 다 이야기해 주니까 반드시 좀 그런 연습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 수행평가 지원 포털 예전에 수행평가 지원 포털이었는데 지금은 학생 지원 포털인가 이름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중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수행평가 자료집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료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의도는 굉장히 좋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과제형 수행평가가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대체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 다 보내놓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수행평가 모임한다면서요. 이걸 못하는 거 이제. 즉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할 수 없다. 과제 중심의 수행평가가 없고 말 그대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에서 학교에서 해야 돼요. 그 학교에 정말 국어 교과 역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 중심 평가가 얼마나 유효하고 가치 있느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백석이 남신유주 유동 박시봉방을 가르쳤어요. 어렵잖아요. 초6, 중1에게 이 작품을 가르치는 것이. 근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평가 자료집대로 가르쳤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토리가 있는 시니까 이 시를 읽고 4개의 컷으로 만화를 그리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이 시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소리내서 읽어보게 하고 만화를 그리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 남신유주동 박시봉방을 한 5, 5음절짜리로 표현해 보라고 그래요. 이 시는 뭐뭐뭐뭐다. 그 다음 단계는 장편 소설을 쓰게 해요.
이 장편이 길장자가 아니라 손바닥 장자 장편 소설을 써서 꽁트를 쓰게 하거든요. 이게 약 3차 시에서 4차 시에 걸리는 겁니다. 초류기 없죠. 분명히 말씀드린 초류기는 중1입니다. 그리고 난 이 과정을 끝내고 난 뒤에 저희는 학원이니까 평가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교육에서 나온 천재교육 문학의 자습서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로 초류 아이들, 중1 아이들에게 풀려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을 해주지 않아도 거의 다 맞춰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단어에 대한 풀이만 해주면.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이처럼 아이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평가 지원 포털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의 수행평가 자료집을 다운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집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학원들도 이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서술형평가에 대한 준비예요. 서술형평가가 사실 서술형평가란 말이 좀 부끄럽죠. 단답형으로 쓰게 하거나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인데 세 문장 정도 쓰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평가의 조건에 충족되는 답안을 못 써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시키셔야 될 것이 조건에 번호 붙이기 하고 내 답안에 그 조건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게 하는 퇴고하는 과정을 반드시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또 하나 남학생들이 요즘 필체가 엉망이에요. 그렇죠. 못 알아봅니다. 네. 제가 저희 학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명필천국 악필족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아니 못 알아봐요. 네. 실제로 사법고시의 경우에도 필체가 채점에 미치는 영향이 2%에서 3% 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겠으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문장에서 5문장 정도를 조건에 맞추어 쓰기 연습 반드시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정자체로 쓰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필고사에 대한 준비를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고2 정도가 되면 부교재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 고1까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공부가 좀 간단할 수도 있다. 아이들 입장에서 미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과서를 한 5번 정도는 좀 아이가 독서하듯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독서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학습 목표를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라는 것이 교수자의 교수 행위를 통해 학습자가 도달해야 될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 목표는 평가의 대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 목표를 인지한 상태에서 지문을 읽고 밑줄 긋고 노트 정리한 뒤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학습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활동의 문항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수준을 서술형으로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통해 본문을 읽고 학습 활동을 하게 되면 누구나 출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80%에서 90% 이상의 정답은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런 거. 아이고 못다. 저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이런 거 감동 고맙습니다. 처음에서 이런 거 자꾸 말하고 그러시면은 학원들이 나날이 발전하겠죠. 아니 학원들의 수익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뭐 다. 그렇죠. 아니 모든 학원들이. 마지막에 이제 출제자 의도까지 파악한다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라온 우리 원장님 워낙 잘하고 계셔서 저는 사실 그 라온 국어를 항상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2주 만에 다시 처음으로 이제 그 컨셉 나오셨네요. 근데 우리 뭐 채권 제공한 게 아니죠. 제가 모르겠어, 채권자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 대표님들 말씀하니까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지필고사만 열심히 준비할 게 아니라 수행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옛날에는 수행이라는 게 보통 4월 달 넘어서 봤거든요. 4월에 보거나 요즘에는 개학과 동시에 봐요. 거의 이제 뭐 3월 개학하고 나면 한 10일 안쪽으로 수행평가를 막 쏟아내시거든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옛날에는 수행평가 비중이 30% 미만이었어요. 그중에 10%가 태도 점수.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주시는 주관적 점수고 20%만 글짓기라든지 뭐 독서 없으면 끝이었는데 지금 50%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본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가 횟수를 4월이나 6월 달에 이렇게 몰아하긴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3월 달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픈 얘기는 아이들이 한 학기 내내 시험 보고 있어요. 네. 보통 수행평가 보는 그 시험이 아이들이 1인당 보는 게 한 40회 정도 보거든요. 과목을 다 합치게 되면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죠. 아니, 개인적으로 근데- 정말 근데 원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예. 그게 원래
서구 선진국들이 그래요. 아 그런가? 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원래 예. 그랬어요. 예. 근데 그 평가를 위해서 아이들이 밤을 새지는 않잖아요. 우리 맞아. 아이들 예. 그쪽 나라 애들이 대부분이 밤을 안 새는 것 뿐이지 예. 그쪽 나라 엘리트들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밤을 새죠. 아 밤을 새나요? 근데 예. 체력이 좋으니까 쌩쌩한 거예요. 아니 제가 육식을 해서 그런 거예요. 팁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수행평가 점수 잘 받는 방법. 이상하게 걔들이 왜 피곤하지 않지 애들은? 수행평가 점수 잘 받는 방법. 그러니까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린 사실 이제 문과 있는 예. 사람들이니까 그 대학에서 학부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더 많은 구조에서 다녔잖아요. 네. 그 리포트 낼 때 기억나세요? 예. 그 우리 머시마들은 예. 어떻게 냅니까? 예. 그러니까 표지에 예. 제목, 학번, 이름 적고 냈잖아요. 머시마들. 가시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시나들은 막 띠두를 넣을 띠. 예, 그렇죠. 띠 두고 색지. 예. 우리는 그 스테플러 콕 찍은 거 이렇게 선생님 처리도 안 사랑해요. 하는데 마감하고 막 예. 색지를 넣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거 쓰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초록 정성적 평가니까, 예. 보기 좋은 거, 그럼요. 보기 좋은 예. 거 충분히 예. 가점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예. 때문에 예.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제출 일자만 지켜도 기본 점수를 받아요. 두 번째, 이쁘게 적으세요. 네. 이쁘게 꾸미세요. 이쁘게 꾸며서 선생님의 마음을 열어두어야 돼요. 세 번째,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유의해야 돼요. 아이들이 대부분 퇴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합니다. 이것만 돼도 다른 아이들과 다른 그러니까. 과제가 됩니다. 저 잠시 순간 저 그 대학 때 띠들러줬던 여학생 뭐 하나 지금 걔 갑자기 보고 싶어져가지고 갑자기 순간 제가 마지막 내용은 잘 놓쳤습니다. 예, 정말 이제 방송이 길어지니까. 예. 저는 사실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네. 옆에 있는 친구는 예, 네. 아유. 공교육 교사인데요. 제 과정을 보면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켜보는 입장인데 결국은 본인이 만든 자료에서 다 출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선생님께서 띄워놓으신 PPT에 대부분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고 요즘에는 그냥 출판사에서 주는 것 갖다 쓰지 않아요. 맞아요. 다 선생님들께서 사실 학원보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정보통신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거의 방학 내내 준비하셔서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밤새 활용하시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 띄워주신 PPT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습지는 그 선생님의 시그니처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지를 통해서 본인 수업을 진행하는 게 요즘에 거의 수업 방식 대세이기 때문에 학습지에 관련된 건 진짜 딸딸 외워서 완벽하게 제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본질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학원을 떠나서 학원은 제가 아까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요. 그래서 학교 수업 정확히 듣고 선생님이 농담하는 것까지 다 적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주는 자료들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번 정도 읽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유 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거 굉장히 동감했는데요. 교과서 읽을 때 학습 목표 맞아요. 그리고 네. 지문 보고 학습 활동까지 보는 거 그것만 제대로 하더라도 기본 이상은 충분히 그렇죠.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떠나서 주어진 환경에서 그 주어진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스스로 안 되고 혼자 못할 때 저는 학원을 갈 때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중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내신 때만 학원을 쉬는 친구들.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똑똑한 친구예요. 자료는 받아가요. 자료는 받아가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되게 머리가 좋을 수도 있는 거.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효율성인 부분까지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역시 기본은 뭐 주어진 자료들 그리고 주어진 선생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확실하다면 저는 그런 친구들은 뭐 어디 가더라도 내신 성적은 충분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라온님의 말을 좀 네. 이렇게 그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교육제도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교육제도 발표를 오전 10시에 예.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후 2시에 설명회를 하거든요. 예. 실시간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한다 예. 이런 거죠. 10시에 발표했는데 예. 우린 2시에 설명회 할 수 있어. 예. 궁금하시면 오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시 그날 저녁에 설명을 해드려요. 예. 거대한 형태의 교육제도가 발표되면은 설명을 하죠. 예전에 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수능이 오늘 발표하면 오늘 해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문제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설명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해석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PPT를 만드셨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PPT를 띄웠다면 이거는 무조건 뭐 선생님 사진을 찍을까요? 뭐 이러면서 막 애가 막 나서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사진을 찍어도 돼요? 뭐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사진을 찍어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찍어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찍어야 돼. 왜냐면은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데 본인은 뭐 한번 만들어 봤대요.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는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없이 많은 자료는 의미가 없어요. 시험 성적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프린트를 100페이지를 줘보세요. 애가 그 100페이지를 갖고서는 점수가 나오나. 중요한 거는 자료가 아니라 자료의 해석이죠. 그래서 우린 이걸 갖다가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데이터의 홍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해석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신종 코로나가 만들어져 유행을 했는데 정말 이지에 밝은 사람은 마스크로 돈을 번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해석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 해석을 빨리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학원 교육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이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그걸 갖다가 하기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내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야라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가져야 되는 다양한 형태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쨌든 그러면 그 학생은 결국은 이제 뭐 수학 공부도 해도 되고 다른 공부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어는 학원을 다니고 굳이 만약에 학원을 정리를 해야 된다면 다른 과목 학원을 정리하는 게 이 텀에 맞는 거지. 왜냐하면 시간 대비 효율성이 안 나와요. 수학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때 차라리 개인 그 멘토 선생님을 붙여가지고서 내가 모르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게 나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위해서 학원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수학은 가외. 예, 수학은 대학생 가외. 뭐 좋은 가외 할 필요도 없어. 네가 모르는 문제 풀어줄 수 있는 가외. 왜 시간 나 일주일에 3일 못 가. 딱 그 정리해 놓고 영어 지문 해석해. 영어 수준에 따라서 영어를 만약에 잘한다 싶으면은 영어 잘한다 싶으면 학원 가. 중간 가외. 영어 단어 외워줘야 되니까 그 네가 모르는 영어 단어 정리할 수 있는 거. 국어는 학원 가. 국어는 가을까지 못 시켜줘. 그냥 학원 가서 대충 듣고 가서 공부해. 이렇게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활용도 있는 어떤 해석이 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것은 최소 비용 최대의 효과인데 최소 비용 최대의 효과를 입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재해석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어떠한 과목과 수준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는 가장 가성비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방송이 공중파에 나온다 생각합니다. 어휴 빨리 집에 가셔서 공중에서 방송하시다 공중에서. 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2월 방송도 마치고요. 예, 저희가 또 3월에 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고. 경쾌한 시간으로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역동적인 주제로 한번 또 청취자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끼리 한번 싸울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주시면 싸움은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벌써 2번 만나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이러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3월에 뵙는 걸로 하고 저희 국어맛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